1월 17일 수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을 시작할 때 뭘 주제로 다룰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좀 해달라 저거 좀 해달라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물론 그런 의견은 제가 잘 수렴하겠습니다만은 사실 인터넷 방송으로 하루에 5가지 아이템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제 사무실에 이 스태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일반 방송처럼 방송에는 1시간 방송을 하면 아마 작가가 너댓 명이 붙고 거기에 여러 가지 지원 스태프들이 붙어서요. 앵커는 정해진 틀에 따라서 해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 뉴스 브리핑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다룬다는 부분에 여러 무리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사회에 한 번씩은 짚어야 될 일, 그리고 문제가 되어 있는 문제를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부분, 또 부각이 되지 않았지만은 부각을 좀 시켜야 될 부분, 이런 부분으로 기존의 메인스트림 주류 언론과는 다른 마이너로서의 어떤 특징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저보고 박근혜, 이명박 부분을 왜 비판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제 입장은 다 잘 아시다시피 확고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 부분은 더 말할 필요도 없겠고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가해지고 있는 이 정권의 칼자루를 진 사람의 이 추가적인 행태까지 제가 낱낱이 중계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UA 어흥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굉장히 불편한 사이였어요. 그때 제가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할 문제가 있으면 하지요. 그런데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라는 식으로 전개되는 그런 부분에 저까지 가세해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많은 종편들이 시체 사냥하듯 박 전 대통령 문제를 건드리고 있고 또 수많은 정권의 빠돌이들이 다스는 누구 거냐고 묻고 있는 마당에 제까지 거기 가서 그 이야기를 다룰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저는 약자의 편이 아니라 강자의 칼을 들이미는 언론이 되고자 합니다. 또 비트코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요즘 비트코인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중에 땅을 치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빠져나오라고 청년청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듣기 싫어가지고 저보고 이런저런 비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원래 몸에 좋은 말은 듣기가 싫은 법입니다. 애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만큼 보수 진영에서 청년들의 문제나 청년 실업이나 또 사회적 약자나 빈곤층이나 노인 빈곤층이나 이런 문제들을 약자들을 위해서 짚어보려고 한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첫 아이템은요. 15조를 들여가지고 평창 아닌 평양 올림픽을 만들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평창 올림픽을 개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 15조는 기본인 것 같습니다. 시설문이나 주요 시설에만 12조 이상이 들어가는 걸로 보이고요. 그 외 각종 비용까지 포함하면 15조는 기본으로 들어가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찾아봐도 총 올림픽 비용이 얼마였는가에 대해서 나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뒤에 이 뒷감당, 즉 어마어마한 부채와 적자 더미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들은 많이 있어요. 자, 북한이 없다 하더라도 저는 동계올림픽을 굳이 개최를 할 필요가 있었냐.
또 그걸 저기 평창 산골까지 가서 개식, 폐식 2번 딱 쓰고 메인 스타디움을, 뚜껑도 없는 간이 메인 스타디움을 해체해버리는 그런 형태의 동계올림픽을 굳이 거기서 했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의문을 가집니다.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요. 우리가 마치 올림픽이니 월드컵이니 이런 거 개최 못해서 안달을 하는 일종의 선전 위주의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베이징도 아닌데 이 와중에 저걸 갖다가 업적이라고 개최해가지고 올림픽이 끝나면 시설물은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이런 낭비성 올림픽, 특히 동계올림픽은, 하계올림픽은 그나마 보편적으로 이 운동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이용할 이런 기회가 많이 있지만은 동계올림픽은 한국에 보편화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동계올림픽을 하고 난 이후에 남는 시설들은 한국의 여러 가지 애물덩어리가 되겠죠. 근데 그 동계올림픽이 도심에서 열린다면, 도심 근처에서요. 차라리 도심에 바로 근처에서 열린다면 또 다른 문제겠는데, 저 산골 마을에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고 또 일부는 강릉에서 하고 하면서 세상에 메인 스타디움을 지었다가 개식 때 쓰고 폐식 때 쓰고 뜯어버리고 거기에 돈이 기본으로 1,000억은 더 들어갈 거라고 보이는데 그것이 정상적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번에 이런 평창올림픽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도 많았는데요. 여기에 이제 막판에 북한이 끼어들었습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 선우정 칼럼에 보면 선수단 10명에 그 다음에 악단이 140명이다.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요. 듣도 보도 못한 삼지연 관현악단이라는 이름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끌고 온답니다. 그런데 이걸 사실상 이끄는 인물은 현송울이지 않겠나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예술단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라는, 즉 선수단 구성 이전에 예술단을 먼저 논하자는 북한에 끌려다니는 한국 정부가 판문점 회담에 나갔을 때 북한의 차석 대표로 나왔지만은 현송월이 악수하는 문제까지도 다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세계 최고 명품으로 짐작되는 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북한의 인민들이요, 개성공단에 일하고 불과 몇 달러 받아간다는데 현송월은 그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고급 명품 백을 들고 다닙니다. 그 여자가 북한에서요, 김정은하고 특수관계이다라는 부분은 김정은이 이번에 이 여자를 대표단의 사실상 핵심으로, 이 북측 대표단의 핵심으로 보냄으로써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북한이 이번에 한국에 예술단을 보내고 미녀 응원단을 보내고 기자단을 보내고 창간단을 보내고 하면서 벌일 쇼들을 생각을 하면, 선전선동을 생각을 하면 그 꼴을 어떻게 봐줘야 되는가 하는 정말 걱정이 큽니다. 자, 이 북한 사람들요,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 때입니까? 2014년에도 이 올림픽에 선수단을 보냈는데요. 자기들은 2억 얼마만 지불하고요, 나머지 이 사람들 비용을 5억 5천만 원 이상을 한국 정부가 그때도 이렇게 비용 부담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배째라 하고 한 5, 600명을 보낼 모양인데, 악단만 140명이 오니 총 합치면 선수 10명도 안 되는데 기본으로 5, 600명이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응원단이라는 것들이 와가지고 또 과거처럼 얼굴 반반한 처자들 보내서 국민들을 홀리고요, 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웃기는 짓거리들을 우리 땅에서 당당히 할 거라고 보입니다. 또 서울에서는 아마 고척 경기장에서 열릴 걸로 보이는 북한의 이 악단의 쇼에 또 한국 사회의 상류층이니, 한국 사회의 지도층들이 그 티켓을 구하기 위해서 안달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종편들이 맨날 며칠씩 보도를 하고 현송월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하고 현송월이 김정은 첩이라고 이야기하지 마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런 고락선이를 지켜봐야 되고 현송월이 옷을 뭐 입었니 백을 뭘 들었니 가지고 우리가 입에 올려야 되고 정말 더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2002년에 북한은요. 그때 월드컵 3, 4위전이 터키하고 한국 간에 열리는 날 오전에 연평해전을 일으켜서 한국 병사 수명을 6명이 죽고 여러 명이 다쳤죠. 참수리호를 이렇게 가라앉혔지 않습니까? 선제 공격으로요. 그런데 그 석 달 뒤에 민영 응원단이라고 288명을 보냈습니다. 참 기가 찬 이야기인데요. 근데 국민들은 참수리호의 비극을 잊고 그들에게 한호를 보냈습니다. 자, 서울올림픽을 앞두고는 한국의 여객기가 떨어져서 114명이 죽었습니다. 전부 중동에 일하러 갔던 근로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북한이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미사일이나 장사포를 쏴서 한국을 괴롭히지 않는 것만으로 감지덕지하면서 북한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이번에 올림픽을 기하로 시간을 끄면서 핵과 미사일을 완성시키고 더 나아가서 평화공세로서 동맹국들의 제재 압박을 막으려고 하고 또 한미 간의 균열을 가져와서 이간질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5조 이상이 들어간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올림픽의 기본적인 의미는 다 사라져버렸어요. 올림픽의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이제 북한에선 어떤 사람이 누가 오느냐, 북한과 어떻게 선수단을 구성하냐, 예술단이 어떠느냐, 민영응원단이 오느냐 마느냐, 북한 측의 대표단장으로 누가 오느냐, 이것만이 한국의 뉴스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림픽 분위기는 없어졌어요. 올림픽 경기도 사라졌습니다. 아마 이번에 올림픽 때 한몫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올림픽 경기를 기대하는 게임도 게임이지만은 올림픽의 경제적인 이 경기가 좀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큰 실망을 하게 될 것은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국민들의 상당수가요. 지금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돌아가는 꼬락서니를 불쾌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반도기 공동입장에 대해서 SBS가 물으니 좋다 싫다가 5대5 나왔습니다. 이거 제대로 질문하면요. 3대7, 2대8 정도 나올 겁니다. 자, 단일팀을 무리해서 할 필요가 없다가 72.2%가 나왔습니다. 20, 30대에서는 82%가 나왔습니다. 북한 체류단 비용을 지원하는 데 대해서 반대가 52.4, 찬성이 43.4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북한 선수단이 오는 게 바람직하다가 80%가 넘습니다. 찬성하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고위급 회담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가 56%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국민들 다수가 순간순간적인 한마디로 선동에 놀아나기 쉬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조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다수는 이 한반도기 입장이나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의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데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자,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여자 아이스하키 문제입니다. 한국의 아이스하키 대표팀 감독은 외국인입니다. 사라 머레이라는 외국 여성인데요. 자, 전지훈련 마치고 한국에 와서 어제 공항에서 올림픽을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져 매우 충격적이다. 북한 선수 3명 정도는 괜찮겠지만 선수 10명을 추가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 자, 지금 단일팀에 합류할 아이스하키 북한 선수가 5명에서 10명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요. 아이스하키는 기본적으로 엔트리가 23명입니다. 아이스하키는 골리라고 부르는 골키퍼 1명하고요.
그 다음에 선수가 5명입니다. 그러면 6명으로 이렇게 한 팀이 구성되는데요. 아이스하키는 수시로 선수 교체를 하는데 보통 이 격렬하게 매우 체력 소모가 크고 이 몸끼리 부딪히는 이런 경기이기 때문에요. 오랫동안 한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진, 2진, 3진 이런 식으로 해서 5명씩 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포맷이 한 15명의 골이라고 부르는 골키퍼도 한 3명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드나들면서 교체되면서 경기를 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엔트리가 23명인데요. 자, 우리 한국 대표팀의 감독의 이야기에 따르면 북한에는 지금 1, 2, 3라인에 우리 팀에 속할 만한 선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떤 북한 선수의 참가가 우리 팀 선수들에게 영향이 클 거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수가 우리 전술을 이해하겠나? 아이스하키는 철저하게 전술과 팀워크이죠. 한 사람이 잘나서 이렇게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직력이 걱정된다. 하려면 일찍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결과에 따라 또 잘못되면 그거 봐라. 원래 이기지도 못할 그런 아이스하키 팀들을 뭐 말이 많냐. 같이 하라면 하지. 저런 모양밖에 안 될 거면서 이제 북한 팀이 들어와서 졌다고 변명하냐. 이것도 걱정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수 기용에 감독은 선수 기용을 전적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북한 선수가 얼마는 실제로 경기에 뛰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부분 때문에 선수 기용에 있어서 그걸 의식을 하면서 실력이 안 되는 또 맞지 않는 북한 선수를 넣어서 이 게임의 흐름을 놓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독은 오직 잘하는 선수만 이렇게 빙판에 서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스하키 팀 최종 엔트리는 23명이고 경기에 뛸 수 있는 출전 엔트리는 22명입니다. 그런데 북한 선수들이 들어오는 만큼 우리 선수들이 출전 기회를 잃어서요. 출전을 해도 플레이 시간이 각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팀워크가 생명인데 39개월간의 손발을 맞췄는데 39개월이면 세월이 얼마입니까? 3년 6개월입니다. 한 달도 안 남아서 경기력이 지금 지장이 불가피하다. 한 달 앞두고 북한 선수가 온다. 언제 같이 훈련하고 언제 뜁니까? 보통 아이스하키가 22명으로 구성하는 것은 이 선수들을 처음 나가는 1진, 2진, 3진, 4진 해서 5명 골키 빼고 골키퍼 예비로 하나 더 두고 이렇게 한 2명 두고 20명을 그러니까 5명으로 하면 4팀이 되죠. 그걸 가지고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돌리는데 보통 4진은 안 돌리고 예비로 두고 1, 2, 3진까지만 돌리는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근데 북한 팀이 들어오면 아마 북한 팀이 4진을 구성하게 됨으로써요. 북한 팀이 어떤 형태로든지 경기의 4분의 1 정도는 출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강릉의 관동 하키센터에서 아이스하키 경기가 열리는데요. 이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출전을 하면 그러면 그때는 상대가 일본 팀이라 칩시다. 일본에 이렇게 일장기가 걸리고 한국에는 이 태극기가 아니라 그렇다고 북한에 인공기를 걸겠습니까? 한반도기가 걸릴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쳐서 만든 팀이 동메달이라고 따따 칩시다. 세상은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올라갑니까? 한국 선수들이 사실상 딴 건데 한국 태극기가 아니고 한반도기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노래는 뭘 틀 겁니까? 아리랑을 틀 겁니까? 그러면 다른 종목의 한국 선수는 뛸 때 경기장에 태극기가 걸리고 그래도 메달을 따면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나올 건데 아이스하키 팀은 태극기도 못 올라가고 애국가도 못 나옵니까?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뭘 하고 싶은 의욕이 들겠습니까? 자, 이제 이래가지고 결과가 안 좋으면 그러겠죠. 그리 될 줄 알았다. 그래, 실력도 없는 것들이 어차피 그냥 출전의 의미를 둔 것들이 뭔 그리 말이 많았냐 이럴 겁니다. 자, 정말로요, 이 스포츠 정신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김정은의 노래 폭탄이 올림픽 잔치상을 뒤흔들 거라고 하는데요. 자, 북한이 김정은이 혁명적 노래는 적의 심장을 꿰뚫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올림픽에 정작 자격도 없는 팀들이 많기 때문에 북한 선수들은 출전 자격도 획득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수는 관심이 없고 북한은 올림픽이 아니라 예술대회를 갖다가 생각을 하고 예술단을 더 챙깁니다. 그러니까 예술단 협상이 15일 날 하고 그리고 선수단 협상은 17일 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결국은 북한이 지금 올림픽 관련 예술단 관련 협상을 하면서도요. 마음이 좀 안 들면 잔치상을 제사상으로 만들어 놓겠다라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협박하면서 한쪽에는 이런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북한 이 예술단이 공연을 하면서 공연 레파토리나 또 상징물, 이 공연의 가사, 내용 등이 한국 측을 자극할 내용으로 들어가 있을 것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김정은의 애첩격인 현송월이 내려와서 지금 이런 공연단을 끌고 내려와서 설치고 다닐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자, 우리가 그런 꼴을 한국 사회에 그래도 예술단의 티켓 얻어서 거기 앉아 있을 정도면 힘이 있고 백이 좀 있어야 갈 겁니다. 아마 예술단 티켓은 정부가 대량으로 구매해서 곳곳에 뿌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 예술단 공연을 보면서 혹시 야지라도 놓는 애국 시민이 함부로 들어가면 북한을 자극해서 사고가 날까봐 이 티켓은 철저하게 통제 가능한 형태로 뿌릴 거라고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올림픽은 뒷전이고 온통 평양 눈치만 보는 이놈의 이 대한민국 정권 15조 이상 들여가지고 이 꼴 보려고 평창이 아닌 평양 올림픽을 개최합니까? 자, 여러분 전부 올림픽 보이콧 운동을 하세요. 정말 올림픽 보지도 않고요. 올림픽 올자도 꺼내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올림픽이 아닙니다. 선수 출전에서도요. 기획 등등과 공정함을 상실했고요. 북한을 참가시켜서 정치판을 벌이고자 하는 문정권과 IOC의 농간에 지금 스포츠 정신이 녹아버렸습니다. 뭐 이런 스포츠 행사가 있습니다.